자, 이번에는 이제 진법에 대해서 해보죠. 정말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자와 수의 개념인데요. 캐릭터와 넘버. 이게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이는데 컴퓨터 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사실 컴퓨터가 다루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진 자료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문자도 될 수 있고 연산도 될 수 있는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은 오로지 형상으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만 보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우리가 요 쉘 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a는 1 하게 되면은 a라는 변수에 그쵸 1이라는 값이 저장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1이라는 이제 문자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진수 A에다가 이진수 0B를 붙여줌으로써 이진수를 표시하겠다는 거고 1010 이렇게 되면은 A에는 어떤 값이 저장됐을까요? 네, 10이라는 값이 저장된 것이죠. 1010이 이진수로 10진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디폴트로는 10진수 문자열로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진수를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b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a를 이진수 문자열로 보여달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진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변환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b는 이진수 문자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직접 상수를 쳐도 되는 거죠. 이진수 공비의 1010은 네, 얼마일까 하게 되면은 역시 그것이 1010으로 보이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진수 공비의 네, 1111은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역시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공비의 1111은 이건 15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의 차이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같이 해보죠. A는 네, 여기서 자, A는 B네 공B에 1010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를 치게 되면은 내 공비에 1010이 되는데 이때 A에 저장된 값은 바이너리 값이 아니라 바로 스트링 값, 문자열이 되는 것이죠.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타입 지난번에 배웠죠. A를 해주게 되면 얘는 스트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럼 나는 이거를 다시 원래 바이너리 넘버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는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다시 바이너리로 변환을 시켜 줍니다. 네, 그런데 에러가 났네요. 그 왜 그럴까요? 네, 여기 살펴보니까 이때는 베이스 값을 알려줘야 되네요. 그래서 A의 이진수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오류가 났네요. A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A의 네, 정확하게 int의 A의 베이스 값을 알려줌으로써 네, A 값을 찍어보면은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10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값이죠.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는 19하고 19인데요. 이게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네, 얘는 연산이 안 되는 숫자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A는 뭐 A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왜 스트링 넘버에 대해서는 더하기 연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A는 19처럼 보여도 이것은 프린트 A를 해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 19처럼 보여도 저거는 연산을 할 수 없는 수인 것이죠. 문자일 겉으로 보기에 19처럼 보이는 문자열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int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A의 값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것이 바이너리 넘버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A의 타입을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여기서는 A는 int A 이렇게 해줌으로써 A를 완전히 바이너리 넘버 값 해주면 프린트 A를 하더라도 네 19로 보이고, 그 다음에 타입을 보더라도 A의 타입은 네, 이렇게 인트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연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20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자열과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의 개념 이해가 됩니다. 한 번만 더 이 부분을 좀 제가 메모장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네, 그게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문자열과 그쵸, 그 다음에 바이너리 넘버 이진수 수와 이 수 넘버와 넘버라는 개념과 문자열이라는 개념을 잘 구분하는 거, 이걸 스트링이라고 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A는 예를 들면 1, 9 이렇게 해버리면 네, A는 뭐라고 하는 거죠? A는 네, 문자열이 되는 거고, 문자열 19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A의 타입은 그쵸, 예, 스트링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써 A 플러스 1은 연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류가 난다. 연산 오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A는 19 이렇게 했을 때에는 네, A는 문자열이 아니라 수가 되는 거죠. 정수형. 그렇죠. 정수형 19 수가 저장되는 것이고, 당연히 A의 타입은 네, 인트형이 되는 것이죠. 인트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정확하게 연산이 가능한 것이죠. 10이 나오는 것이죠. 요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은 A는 int 이렇게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숫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상수를 써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A에는 뭐가 저장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정수형이 저장되고, 또 A의 타입은 뭡니까? 인트형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정수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A는 네, 공비 뭐 1010 이렇게 했다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될까요? A에는 정수형이 저장되는 것이죠. 정수형. 왜요? 그냥 표현만 이진수로 표현했던 것이지만 정수형이 저장되는 것이고, 이진수 1010은 얼마일까요? 이 10이죠. 10이 저장되는 것이고, 역시 연산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빈이라는 걸 써가지고 A는 10에 네, 10을 빈으로 썼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A는 네,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이 저장되는 것이죠. 문자열 뭐가 저장되죠? 1010이 저장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는 거죠. 1010이 저장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타입은 스트링이 될 것이고 연산 오류가 될 것이죠. 그럼 다시 쟤를 숫자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A는 네, int를 쓰고, A는 현재 이진수로 되어 있으니까 2라는 베이스를 써줌으로써 A는 정수형 10이 저장될 것이고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헷갈리죠? 요거 제가 복사를 해서 다시 블로그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자면 결국은 문자열과 수를 이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잘 이해해 주시고, 뭐 헥사 넘버까지 더 넘어갈까요? 그러면 똑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시죠. 자, 헥사 넘버 A에 헥사 넘버 얼마로 할까요? 0x로 시작하면 헥사 넘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111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얼마의 값일까요? 4개가 모두 1111은
헥사는 65,535의 값이 됩니다. 이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쵸?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FFFF가 그렇죠. 65,535개가 되군요. 그러면 0x 1111은 4369군요. 0x 모두가 FFFF 이런 16진수는 A는 얼마가요? 65,535의 값이 됩니다. 자, 요것은 문자열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현재 A의 타입은 얼마일까요? 프린트 A를 해보면 타입 네 얼마예요? 스트링이 되겠죠. 왜요? 헥사 넘버는 16진수의 스트링으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아닙니까? 네네 저거는 상수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역시 인트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린트 값을 찍어봐도 네 프린트 A는 네 65,535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A는 헥스에 그쵸 65,535를 헥스로 바꿔라 이렇게 되면은 문자열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A를 해보면 65,535가 네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멈춰 보겠습니다. 네 65,530 66,000으로 했군요. 그럼 A는 헥스에 65,535를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은 A의 값은 얼마라고요? 네, FFFF라는 문자열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A의 타입도 네, 당연히 스트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를 다시 뭐를 바꾼다고요? 넘버, 바이너리 넘버로 바꾸고 싶으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A는 네, int A를 베이스를 16으로 넣어주게 되면 다시 얘의 값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죠. 타입을 보더라도 얘의 타입은 뭡니까? 네, 바이너리 넘버 즉 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네, 0x 이렇게 해주면 16진수란 뜻이고 FFFF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라고요? A는 정수형일 것이고 역시 65,535라는 정수형일 것이고 연산이 가능한 수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A를 네, 헥스에 65,535다 이런 값을 헥스형으로 바꿨다 그러면 A는 뭐라고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이 되는 것이고 뭐가 저장된다고요? FFF가 저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FFF가 저장되는 것이고 네, 연산은 당연히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원래대로 환원시키려면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A는 int 네, A의 16 이런 식으로 베이스 넘버를 알려줌으로써 다시 정수형으로 환원됐을 거고 얼마가 저장된다고요? A에는 정수형 뭐가 저장된다? 네, 네 여기는 정수형 65,535겠네요. 65,535고 역시 이 값으로 환원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내장함수의 문자열 변환 중에서 진법 변환 함수 int, hex, bin 이 세 가지를 다뤘고 그것을 좀 정리한 방금 메모장을 줘서 정리한 것을 제가 쭉 다시 넣어놨습니다. 정리해가지고 넣어놨고 여러분들 이 정도 결과를 잘 이해한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파이썬 중급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 내용도 전부 교과서에 교재로 채택한 초보자를 위한 파이썬 200제 쪽수로 다 연결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걸 잘 이해하시면 네, 문자열의 수의 변환, 수와 문자열의 변환,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 수로 넘어갈 때도 진법의 베이스를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의 변환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수를 다루는데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거에서 헷갈려 버리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if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f문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if문은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다 한 것 같고요.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if하고 조건식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괄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수정해서 이 괄호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넣어도 되지만 생략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들여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들여쓰기는 이제 중괄호 대신에 콜론을 사용해 줌으로써 블록문의 시작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를 통해서 구문의 시작과 끝을 알리도록 파이썬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 간격이 일정한 문장들은 전부 하나의 블록으로 취급을 해서 그 조건식이면 조건식, 또 뒤에 배울 반복식이면 반복식들의 실행문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 들어보죠. 임의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아 절대값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save as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new 파일로 할까요? save as로 하겠습니다. 자, save as가 없나요? 네, new 파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역시 다시 작업 폴더를 지정해 가지고,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ex 네, 3-2에 1번 뭐 이렇게 해서 if문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f문을 저장하고 어떤 걸 해보고자 하면은 쭉 지금 if문이 어디에 갔을까요? 사라졌네요. 네, 안 되겠습니다. 다시 new 파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이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세이브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ex 3-2가 있었네요. 그러면 오거네요. 그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해주면 아마도 있다고 하고 바꾸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아무튼 요게 if문이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A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int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문자열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이걸 바이너리 넘버로 바꾸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inpu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의의 정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네. 자, 여기서 요 int를 쓴 이유는 예를 들면 이렇게 안 쓰고 a는 그냥 바로 input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임의의 정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a에는 변수 a에는 뭐가 저장돼요? 문자열이 저장된다 이거예요. 문자열이 대입되는 거죠. 문자열이 대입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a는 스트링형 함수가 문자열 스트링형 함수 변수가 되는 거죠. 타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스트링형 변수는 보이기는 숫자처럼 보여도 연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고 위에처럼 int를 한 번 더 감싸줌으로써 int는 뭐라고요? 정확하게, 네, 아까 배웠지만 int형 함수는 네, 문자열을 숫자로 넘버로 문자열을 그쵸 정수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줬습니다. 물론 이거 두 줄로 쓸 수도 있죠. 두 줄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줄로 쓴다면 당연히 뭐 얘를 한번 두 줄로 써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캐릭터 처리해주고, 네, 얘를 써줘서 일단 문자열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int a 이렇게 해줌으로써
네, 두 줄로 쓴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두 줄로 쓴 걸 한 줄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 한 줄로 쓴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를 잘 여러분이 구분을 해 주시면 아, 요것은 같은 거구나. 네. 요의 전체를 A라고 보고 인트로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안이 아까 말한 A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한 줄로 쓴 경우, 요건 두 줄로 쓴 경우,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if문을 사용해서 그쵸? A가 음수인가를 체크해주고 0보다 작은가를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콜론을 씌우라고 했습니다. A는 네, A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면 부호가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들여쓰기가 끝나고 프린트 네, 절대값은 이렇게 해주고 자 요것도 우리가 아까 배운 식으로 퍼센트 포맷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 퍼센트 %d 이렇게 바꿔주고요.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퍼센트를 붙여서 A 이렇게 써주면 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정수 요것도 조금 창을 줄여서 보기가 앞에 게 조금 보기가 싫으니까 창을 줄여서 네 이렇게 조금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임의의 정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5를 치게 되면 네, 절대값은 5인 거죠. 5인 경우에는 5 자체가 0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거짓이 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는 요것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번에 한 번 더 실행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실행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실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마이너스 5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은 5가 나와서 부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호가 바뀐 것은 마이너스 5 자체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부호를 바꾼 건 뭐죠? A의 값을 읽어서 다시 마이너스로 변환시켜서 그것을 저장시키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절대값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조건문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바로 참일 때만 실행되는데 실행되는 것의 시작은 조건 다음에 콜론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들여싸기가 되면서 들여싸기의 문장을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실행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우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정수를 이건 제가 경우 2는 해봤고요. 두 번째 예제, 임의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아 홀짝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실행하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다른 문장을 할 때는 save as 이렇게 해주시고 꼭 그다음에 그냥 막 해버리면 어떻게 무슨 단점이 있다 그랬죠? 네, 바로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보존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홀짝 구분 네, 이렇게 한번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우리가 좀 잘 이해하도록 하고 이건 다 날려도 되는 거죠. 자, 처음에 두 개 어떤 수를 입력하여 그랬어요. 그 A 똑같이 A로 하고 네, 역시 int input 네, 그리고 네, 임의의 정수 입력 이렇게 하도록 하고 가로 두 번 닫아야 되겠죠. 두 번째 if 조건이 들어오는데 한 칸 띄고 그렇죠. A를 자 %2 하면 나머지 연산자죠. 그래서 그것이 뭐랑 같다? 0과 같다. 이건 뭐죠? 짝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에 콜론을 붙여줌으로써 이제 if문이 시작이 된 거고 당연히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프린트 A 하고 A는 짝수 저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배운 새로운 방법 %D는 네 짝수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를 그대로 연달아 붙이고 A를 해주게 되면 이 자리에 %D 자리로 대입된다 그랬죠. 네, 그렇고 자 여기서 끝났으니까
백스페이스를 해서 지워버리고 else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동으로 아니죠. 콜론을 안 붙였으니까 자동 들여쓰기가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면서 두 번째 문장 거짓일 경우에 실행될 문장 %d는 홀수 이렇게 해주고 역시 그 자리에 %a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요 어떤 임의의 수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A에 저장한 이후에 A의 값이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홀수인 경우에는 A는 홀수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간결한 프로그램으로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실행해 보면 뭐 1이면 홀수 아닙니까? 1은 홀수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이번엔 2를 해보겠습니다. 2는 짝수겠죠? 짝수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 크기를 판별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볼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 세 번째 예제죠. 그러니까 save as 해가지고 ex 자 3-2에 3번 이렇게 해서 두 수의 크기 비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개의 수라 그랬으니까 요 앞에 걸 살려서 임의의 정수 뭐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임의의 정수 1 임의의 정수 이 두 개의 수를 실행하고 변수는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b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크기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if 조건문을 사용해서 한 칸 띄고 A가 우선 B보다 큰가를 비교해서 그쵸? 그 다음에 그대로 콜론을 붙여주고 자동으로 엔터 들어간다 그랬죠? 자 A가 B보다 큰 경우는 프린트 %D는 D가 그쵸? %D보다 뭐예요? 크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요. 콤마 없이 그대로 %를 붙여주고 이번엔 두 개가 들어갔죠. %d가 두 개가 있으니까 괄호를 열어야 되겠네요. 첫 번째 %d에는 a의 값이 두 번째 %d에는 b의 값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괄호가 한 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참이었을 때 실행문이 끝났어요. 그럼 백스페이스를 쓰고 여기서 else를 쓰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요걸 한번 더 입력하기가 조금 번거롭 비슷하니까 여기선 자동으로 else가 안 들어갔죠. 왜 그러죠? 이거 역시 콜론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들어갔을 거고 컨트롤 V 해주면 %d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크다 작다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크다에서만 얘가 걸린 것이지 얘가 작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같은 경우도 얘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작거나 같다가 저는 정확한 이거에 나신 경우에는 같은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정수 1과 임의 정수 2를 비교해 본다면 1은 작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일 것이고 이번에는 뭐 A를 33, B를 22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A가 B보다 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33은 22보다 크다 하고 위의 문장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같은 경우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elif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elif의 용법을 우리는 연결 조건문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거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수의 크기 비교를 좀 더 else if 대신에 바로 else를 쓰지 말고 여기다가 네 백스페이스를 해가지고 elif를 써버리는 거예요. elif 네, 이렇게 쓰면은 이번에는 elif에는 작은 조건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별도로 우리 여기 또 콜론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써주고 컨트롤 C 네 이렇게 컨트롤 V 해주고 여기는 그냥 작다로 써주는 거죠. 작다.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 다음 else에서는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닌 경우니까 같은 경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elif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첫 번째 if에서는 요 조건이 참이면 얘를 수행하고 elif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조건이 거짓인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을 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면서 근데 거짓인 경우에 작은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중에서 작은 경우에는 하고 조금 더 한정 조건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작다라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else가 들어가면은 이 경우도 아닌 경우니까 그 경우에는 같은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if와 else 사이에 elif를 넣어줌으로써 갈래길을 더 세 갈래로 나눠주는 일종의 세 갈래 또는 네 갈래. 네 갈래는 계속 추가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추가할 수가 없는 게 큰 경우, 작은 경우, 같은 경우 세 경우밖에 없는데 더 많은 갈래 수가 있는 경우에는 elif를 연속으로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연결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실행해 보면 네, 뭐 3과 2인 경우에는 당연히 3이 2보다 큰 경우고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2와 3인 경우에는 2가 3보다 작은 경우고요. 이번에는 2와 2를 넣어줌으로써 같은 경우 아이고 제가 타이핑 미스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자 2와 왜 이럽니까? 자 2와 2가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갈래 길로 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는 유년 판별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 너무 제가 좀 어려운 예제를 넣은 것 같아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요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if문의 개념과 elif의 개념은 또 교과서 38쪽과 40쪽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